제가 볼 때는 당분간 매수는 좀 안 하는 게 맞죠. 내년 총까지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라리 연초에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번에는 한번 양극재로 한번 가서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에는 그냥 공매도 물량만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저번에 7천억에서 뭐 1조 4천억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그냥 공매도 물량은 거의 그만 이렇게 하는데 에코프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죠.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역배열돼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그나마 차트상에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많이는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이 종목 역시 거래량이 예를 들면은 뭐 한 30에서 한 50만 주 이렇게 연속으로 나와야만 그 가격이 좀 지지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거래량이 죽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항상 요 앞에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 이렇게 줄을 있을 때만 그게 지지가 된 겁니다. 근데 현재는 거래량이 70만 주 이렇게 아직도 더 죽어야만 한 30만 주 이렇게 연속으로 놓으면은 거기가 저점이지 않겠나. 그 장기적으로는 에코프로는 하락폭이 좀 깊어질 수 있지만 요 종목은 좀 이렇게 하락폭이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오면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기술적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고점 넘을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저는 없다 봅니다. 없다고요? 예. 왜요? 에코프로 비하면 전고점 넘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전부 다 오버슈팅 나온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자연스럽게 상승했으면은 그 회사가 영업이익이라든지 또 매출이 늘어나면은 전고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공매도의 소스 퀴즈 물량이 나와가지고 오버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적어도 당분간이랑 한 2년 3년 안에는 전고점 넘을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군요. 네. 포스코 퓨처엠. 또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인데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자, 이 종목 역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차트가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워낙 이 회사도 실적이 아주 턴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좀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현재 이렇게 50만 주 전후로 이렇게 터진다 그죠? 네. 이런 종목이 어떤 데는 한 10만 주 전후로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 있게 보고 분석해서 이제 매수를 하는데, 이 종목도 거래량이 한 10만 주, 한 12, 3만 주 이렇게 연속으로 며칠 나와야만 저점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만 주가 2, 3일이요? 예, 3, 4 이렇게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 나오면은 바닥. 예. 그러면은 이제 팔 사람이 없다고 보는 거죠. 팔 사람이 없다. 예. 그럴 때는 주가가 잘 안 빠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오르다가 자, 공부 한번 해봅니다. 네. 이럴 때 오르고 앞에 고점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거래량이 확 죽을 때, 예. 그러면은 그때가 저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경우는 100만 주, 200만 주 터지더라도 한 12, 3만 주, 20만 주 이렇게 연속으로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많죠. 현재는 약간 밑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다른 주식 종목의 차트를 보다가요. 장기간 거래량이 거의 죽은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면 그런 주식은 좀 노려보고 이건 바닥이구나 판단. 그것도 너무 길면 안 되죠. 왜냐하면 너무 길면은 그때 산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르면은 수익 실현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적당하게 적어도 2달 전후 행보가 좋습니다. 한 5개월 가면은 오르면은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못 가죠. 만약에 하락이 한다면은 서로 손절하기 때문에 손절폭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트가 생각보다는 상승도 잘 안 하고 역배열되면은 손실폭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딱 한 달, 2달 행보가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두 달 행보, 이럴 때가 좋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좀 제가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전고점 넘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가 모 회사인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이때가 너무 오버슈팅이 나왔잖아요. 그건 장기적으로는 저는 한 2년 후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한 1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년 안에는 넘어가지 전고점 넘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야, 이게 근데 주식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고 20년의 노하우를 보셨을 때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식이 참 무서운 게 상반기 때 정말 불과 몇 달 전인데 그렇게 오르다가 이게 조금
며칠 동안 이렇게 하락했다고 해서 아 이게 전고점을 한 1년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네. 이게 주식 투자가 이게 참 이게 위험하고 좀 무섭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주가는 네. 쏠림 현상이 좀 심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 좋다 하면은 여러 사람이 매도세가 일단 감추집니다. 네. 신고가 놓으면은 매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매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다 오버슈팅 나올 때가 많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 회사가 가만히 있어갖고 실적 따라가서 가서 또 내리고 오르고 하면은 또 전고점 돌파가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버슈팅 나올 때는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저 자체가 매물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세를 주고 큰 거래량이 터지면은 적어도 한 1, 2년 쉬어갔다가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군요. 그리고 현재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셀 업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또 이렇게 중국 배터리가 중국 쪽이 엄청 강하네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혹시 또 뭐 트럼프가 또 당선될 수 있잖아요. 확률은 50대 50이잖아요. 현재 미국이. 네. 그랬을 때 과연 또 이 2차전지 보조금 받을 수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의문스러운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거의 그렇죠.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현재 배터리가 자꾸 전체 지금 시장 점유율이 통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도 전기차도 지금 소비가 둔화된다 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의문을 가지니까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 SD도 한번 역시 이렇게 되잖아요. 네. 많이 들으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 대행주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차트는 사실은 매수하고 싶은 사람, 매도하고 싶은 사람, 또 이 종목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이 딱 나타나는 게 차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 또 생각, 그 다음에 또 그 회사의 전망, 경제 상황 모든 게 종합돼서 나타나는 것이 차트인데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차트만 보고 해서 20년 동안 제가 뭐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셀 업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고 있다. 예. 그리고 LNL 방 보겠습니다. 역시 저점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대부분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포스코 부챔도 그렇고 BNT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현재 대부분 차트가 역배열되고 있습니다. 자, 고소모화학도 한번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계속. 자, 고소모 신수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첨보는 실적이 안 좋고 많이 하락했고 그다음에 TCCT. 예. 자, DCC 때 원통의 배터리 해가지고 원통의 배터리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워낙 만 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따라간 분들은 정확히 좀 유추해서 손절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예. 그걸 안 하면 회사를 진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대부분이 2차 전지는 신주가 그러니까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내뿐이 아니고 기관 외국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게 볼 때는 저점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매수는 좀 안 하는 게 맞죠. 내년까지는 내년 총까지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대표님께서 아까 서두에 좀 말씀해 주셨을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더니 안 좋은 댓글 많이 달리시고 그러셨다고 했는데 이게 확실히 현실로 딱 빚어지고 나니까 대표님의 말씀이 조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댓글도 읽어보지만 그렇게 크게 구애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해합니다, 저도. 네. 왜냐하면은 내가 2차 전지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공매도를 하지만은 주로 주식 선물을 하기 때문에 해물을 하지 않습니다, 공매도를. 대부분이 선물로 공매도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매수 비중이 70%, 80%. 그 공매도 한 20%, 많을 때는 3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주가가 오르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판단은 좀 양방 다 들어보고 판단하면은 실제 매매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한 방향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그 2차 전지에 만약에 다시금 투자를 조금 마음 먹으신 분이 있다면 언제쯤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내수주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거래까지는
한 주 동안 그 10조씩 이렇게 놉니다. 개인 물량이. 당일날 3조, 5조 이렇게 놓기 때문에 그게 시기가 올해는 어느 정도예요? 예? 시기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많이 12월. 놓죠. 아.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2차 전지가 지금은 또 노는 물량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보통 한 일주일 나가놓고는 한 10조 당일날은 3조 올해 같은 경우 더 넣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은 급등했던 종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AR 쪽도 2차 전지 로봇 쪽 많기 때문에 많이 대지수 물량이 저는 많이 넣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대지수 물량 다 넣고 나서 차라리 연초에 좀 2차 전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그때 좀 공부를 해놓은 상태에서 연말 마치고 연초에 이렇게 종목을 공부한 상태에서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제가 12월 달에 불러주면은 네. 제가 공부해서 한번 2차 전지 혹시 살만한 자리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역배열로 이게 어떤 또 주식들은 그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이런 건 절대 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왜냐 상승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줍니다. 네. 그리고 매도를 안 해요. 근데 이렇게 하락할 때는 서로가 매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하락하면은 못 돌립니다. 원칙. 시간이 굉장히 흘러야 됩니다. 아, 예, 역배열되고 제가 말했던 이제 엄지차다라고 하는데 역배열되는 순간에는 반등이 잘 못하는 거죠. 그럼 다시 정배열이 되고 공간이 열렸을 때 그때가 제가 한 12월 네. 달 이후에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죠. 개인적으로는. 예,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아까 서두에서 그래도 연말에 한 2,700 보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예. 그러면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통 대주주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의 특정한 종목에서 많이 넣을 가능성이 많고. 오른 종목 예. 많이. 그래서 또 그때 되면은 또 그 돈이 또 다른 돈을 갑니다. 예를 들면은 뭐 배당적으로 쪽에 간다든지 해가 주가를 그렇게 완전히 겁나 보통 30% 40% 이렇게 하락합니다. 사실은 그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는 금방 또 이렇게 회복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주식을 매도하고 주식을 보유했던 사람들이 매도하고 다시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다시 주식을 살 가능성이 많거든. 그래서 연초되면 다시 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죠. 또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것들은 또 괜찮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예,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지지해 준다면은 지수는 이렇게 좀 지지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제가 지수가 간다면은 미국이 약간 상승으로 간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계약차 약간 무거운 종목에서 앞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이번에 급등했던 섹터는 쉬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급등 섹터를 그래서 말씀하시는 혹시 내가 매수하고 싶다면 AI라든지 나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급등했던 섹터 종목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할 섹터로 조선주를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또 뭐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원유 값이 올라가면서 정유주도 좀 주목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뭐 조선주, 정유주 뭐 이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우선 좀 궁금한 게 예. 국제유가랑 조선주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옛날에는 기름값과 조선주 이렇게 움직임이 연동이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연동이 안 됩니다. 그 옛날에는 시추선 이게 부가가치가 있어가지고 한 척에 이렇게 굉장히 비싸고 마진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그게 영향이 없다 봐야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선주는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조선주는 초에 제가 항상 좋다고. 조선주 좋다. 네, 좋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다 보기에는 이 조선주 이거 좀 수익 날 수 있겠네.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연구하게 된 건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첫째는 한국이 3년치 물량을 땄다 했는데 지금 또 언론에서 보면 4년 동안 한일 물량을 땄다 합니다. 와.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물량이 많아가지고 도크에 다 이렇게 배가 차 있는 거죠. 중국도 이제는 옛날같이 덤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 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국제 IMO라는데 국제회사기구라는 그 기구가에서 친환경 선박을 앞으로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것을 애써 항산화물을 3.5%에서 한 0.5% 이렇게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거의 다 벙커 CU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 LNG, LPG, 메탄올로 다 선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현재 탄소 배출을 50%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각 나라마다가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하냐면은 제재를 굉장히 심하게 받기 때문에 현재 조선 물량이 계속 신규 발주가 됩니다. 지금 최근에 본 뉴스 보니까 메탄올 이렇게 매책을 받았다. 네. 또 이렇게 그게 엔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노후된 선박을 다 엔진을 이렇게 LNG, LPG, 메탄올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원래 노후되면은 발주해야 되고 또 이렇게 신환경 선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선주 물량의 발주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도 현재 도크에 배가 다 있고 우리나라 산업치 물량 다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덤핑 수저가 없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는 막 영업이익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고 여기 하나오선에서 제가 한번 언론에서 발표를 했는데 30조 매출에 5조 영업이익을 자기들 앞으로 몇 년을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조선주 같은 게 자연스럽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죠. 일단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해서 안 빠지잖아요. 지수는 밀리도 안 빠지잖아요. 그렇게 모든 기관의 외국인들이 이렇게 좋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고 저는 위로 간다. 한국조선해양, 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자 하나오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제가 볼 때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요 밑에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추가 매수도 괜찮다. 즉 불타기를 하죠. 심의 상태에서. 그리고 혹시 한 몇 년 전에 물린 분들은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해도 된다. 그 신규도 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선주만큼은 저는 내년에 상반기까지 가져가자 했는데 아니면 내년 하반기까지 가져가면은 수익이 많이 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유는 이렇게 앞으로 많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은 자, 삼성중공업 같은 거 보면은 한 달 통계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50만 원 좀 많이 샀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선주는 신규 매수, 불타기, 뭐 물타기 다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내년 일단 상반기까지는 요 고점 돌파가 다 와서 좀 수익이 많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와 조선주. 정유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주식하면서 정유주를 공부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S51. 난해합니다. 예. 어떤 경우는 뭐 메탄올도 하고 정유도 하고 막 어떤 경우는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할 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름값이 올랐을 때 내렸을 때 너무 난해해서 제가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은 정유주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보면은 이렇게 기름값이 석유값이 오르고 또 중국이 약간 또 연착륙 가능하면서 또 약간의 경기가 좋아진다 보니까 현재 정유주들은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S올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S올, 그다음에 LG화학, 금호석유, 자 롯데케미칼 종목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대한유화. 자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지지되고 이렇게 위로 가고 어떤 경우는 밑으로 하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유주는 굉장히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호석유, 자 이렇게 돼 있고 실적이 좀 실적이 따라주고 기관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면 이런 차트는 사면 되죠. 그냥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보고 하면 되고 이렇게 역배열돼서 하락은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자, 이런 종목은 이제 뭐 기술적 분석에서 요 부분에 사면은 수익 나지 않겠나. 이런 종목만 지지가 되고 제가 말했던 강남자리 이런 종목만 매수하고 그냥 이렇게 가져가고 또 정유주 이런 업종의 특징이 사이클 경기 사이클 영향 민감하기 때문에 1년 2년마다 고점을 찍고 내리고 고점을 찍고 내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 물린 분들은 좀 길게 가져가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종목도 이렇게 경기가 좋고 이 업종이 이제 하락일 때는 상승했다가 또 이렇게 좀 내렸다가도 다시 또 어떤 업종이 하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물렸다가 고점에 물린 분들은 좀 길게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정유주가 좀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조선주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선주는 상대적으로 괜찮은가 봐요. 조선주는 단순하잖아요. 정유주는 이걸 분해해가지고 중국에도 수출하기도 하고 뭐 석유값에 따라서 뭐 너무 어렵습니다. 예. 반도체도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반도체도 공부하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요. 예,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들로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차트 보고 실적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이렇게 왜냐 어렵다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좀 이렇게 분석력이 또 잘하는 분, 또 다른 기관에서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개인들은 하차하는 순간에 뒷북 따라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좀 안 하는 게 맞죠. 조선주는 그냥 배 만들어서 딱 그 매출하고 영업이 당기순이 딱 나오잖아요. 그 분석 쉽죠. 근데 정유주는 너무 어려워서 조금 개인적으로 저는 또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게임도 저는 잘 안 하잖아요. 너무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정유주도 포기했습니다. 그 배당만 받는다면은 그러면 예를 들면 롯데 뭐 SOL 같은 게 배당이 워낙 많이 주니까 그냥 계속 배당만 받아보면 괜찮죠. 예. 그래서 정유주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들은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